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쌤의 감상국어의 조성욱입니다. 우리 채팅창으로 인사하면서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현재 들어왔네. 자, 안녕하세요. 다영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하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네, 현서, 민서, 채희, 지원이, 지은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채팅 넘어와서 내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에 뭐 했는지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뭐 하면서 지냈나요? 토요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잤어요? 어버이날에 뭐 부모님께 좀 게임 좋습니다. 할아버지 팔순잔치 학원, 네, 이때까지도 학원에 가야 되는 마라탕. 네, 영화 본 친구들도 있고, 사실 선생님이랑 같이 게임한 친구도 있고, 그죠? 어젯밤에, 같이 하다가, 쌤 더 하고 자가지고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주말을 잘 보내고,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좋습니까? 너무 행복. 네. 여러분들 학기 초에는, 막 학교 오는 게 더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그죠? 막 안 챙겨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선생님도 오랜만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뭐 여러분이 안 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조금 뭔가 마음의 여유는 생겨요. 일단 조종래를 안 하니까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세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점점점 장비가 늘어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으로 할 건데 좀 몸을 쉬시면서도 또 손가락은 열어가지고 선생님하고 채팅하면서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수업 시간 할 때 조금 바뀐 게 있어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라이브 수업을 할 경우에는 수업 시작 5분 전에 입장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쉬는 시간 종치면 들어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집에서 충분히 쉬고 있는데 수업 시작 5분 전에 미리 구글 클래스룸에 와서 공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을 좀 적극적으로 쳐주시고 잠수하지 마십시오. 내가 특정한 학생을 불러서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결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재 78쪽 항상 교재를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학번 이름으로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선생님이 그 출석 체크란을 만들어 뒀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출석 체크란이 없습니다. 예전에 선생님 수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출석 체크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출석 체크가 없이 이 수업 후기 자체가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다 듣지도 않고 벌써 여기 1이 돼 있는 반이 저번 보니까 있었는데 하시면 안 되고요. 수업을 끝나고 다음 쉬는 시간 수업이 들어가기 전까지 수업 종료 후 10분까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수업 후기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출석 체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채팅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수업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수업이 행복한 만큼 기분 좋은 출발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채팅창에 수업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은 수업 준비 완료를 외치면서 우리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으로 수업 준비 완료 한번 쳐주세요. 수업 준비 완료. 네, 예의가 제일 빨랐네요. 네, 좋습니다. 수준완. 네, 줄여서 줄임말로 수준완. 수준완 좋습니다. 수업 준비. 자,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빨리 준비를 다 완료해 주시고 78쪽 펴주시고 자, 지금부터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거 뭐지? 순서가 바뀌어버렸네. 자, 갑니다. 조쌤의 시찍뭐 오늘은 플라타너스라는 작품과 정지용의 달이라는 작품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막 시험 치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사실 선생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오늘 딱 하면은 벌써 20작품이나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했더라고요. 20작품이나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슬슬 지쳐가요. 그래서 항상 뚜껑을 열어서 음식을 꺼내가지고 소스를 찍어서 꼭꼭 씹어 먹고 마지막에 문제라는 디저트로 입가심을 하는 4단계 방법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뚜껑을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이제 손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를 찍어 볼 건데요. 저번 주에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6반에 있는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수업 듣는데 소스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수업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이 소스를 듣다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한 나머지 이 작품을 들을 때 집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소스를 계속 만들어야 하나. 이게 사실 작품이 더 중요한 건데 이 소스에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선생님은 사실 이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시와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한마디로 서론이 좀 너무 길다는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사실 근데 선생님도 이 소스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매 작품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시랑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주 담백한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현대시를 두 편 만나볼 건데요. 선생님은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요. 자연과 사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사색. 여러분 사색이 무슨 뜻이에요? 사색이 무슨 뜻이죠? 깊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이 사색이 뭐 얼굴이 사색이 되야 할 때는 어떤 굉장히 얼굴이 안 좋다라는 얘기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그 사색이 아니고 자연과 사색, 자연과 생각, 자연과 감상 어떤 그 머릿속으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느끼는 느낌을 울창하다. 울창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구나.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쓸쓸하다. 그래요? 이 사진을 보면 쓸쓸한 느낌이 드나요? 힐링이 된다. 사실 선생님도 좀 민서랑 좀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이 하늘색이 예뻐가지고 시원하다, 맑다 이런 느낌인데 다영이는 울창하다. 민서는 예인은 쓸쓸하다. 예인은 지금 피톤치다. 피톤치다 느껴져요. 예인은 쓸쓸하다고 느끼는 걸로 봐서 지금 본인의 감정이 좀 쓸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선생님은 이걸 보고 되게 예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그림은 이게 나무 이름이 플라타너스거든요.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우리나라 청주라는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아마 저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위를 쳐다보면 이 나뭇잎 사이로 하늘이 보이겠죠. 아마 그 플라타너스 시를 쓴 시인도 이런 구절을 썼거든요.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라는 게 아마 이 길에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바라보고 쓴 어떤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잘 몰랐어요. 학창시절에는 막 축구하는 게 재밌었고 막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게 재밌었어요. 자연은 막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공원에 자주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뭐 바닷가 이런 데 잘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바닷가랑 공원들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딱 펴놓고 앉아서 바람을 느끼면 그야말로 진짜 힐링을 하는 느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조용한 가운데서 생각에 잠기게 되죠. 아마 오늘 첫 번째 시에서도 작가가 어떤 그런 나무와 함께 걸으면서 나무가 있는 길을 걸으면서 한 생각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오른쪽 요 장면 한번 볼까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요 그림 뭐 하는 것 같아요? 캠핑처럼 느껴지죠? 일단 여기 천막을 쳐놨으니까 캠핑. 여러분들은 캠핑 좀 자주 다니는 친구 있어요? 우리 가족은 캠핑을 자주 간다. 뭐 적어도 뭐 2달에 한 번 이상 간다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캠핑 가는 친구 없어요? 서연이 다행히 한 번도 안 가봤고 잘 안 간다. 네. 서연이가 자주 가는 모양이네요.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이 캠핑을 좀 가는 가족이어야 갈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은 자주 다니진 않고 친구가 갈 때 한 번씩 가는데 어떤 캠핑만이 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좋은 호텔에 가도 좋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달이 예쁘게 떠 있는데 이 달밤에 어떤 캠핑을 하면 굉장히 어떤 분위기가 좋게 그런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달밤에 캠핑을 즐기고 있는 작품인데 두 번째 시를 쓴 시인 정지용 씨는 달이 떠 있는 어떤 마당
어떤 주택 같은 곳이에요. 마당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화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마당이 없는 집에 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아파트에 나가서 달밤을 보는 느낌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아마 요즘은 이제 캠핑을 가서 달을 느끼는 그 느낌과 이 정지용 시인이 달밤에 느끼는 느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의 화려한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떤 바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자연으로 갔을 때 어떤 여유롭고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사진 보입니까? 여기 사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인데 여기가 어느 장소일까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는 사람? 동백섬, 황령산, 산.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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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있다는 게 힌트예요. 배산. 일단 여러분들 일단 산이 아닙니다. 산 아닙니다. 산 아닙니다. 어딜까요? 기장?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답을 적어줄게요. 여기는 여러분 부산 사상에 있는 삼락공원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삼락공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선생님이 화명동에 사는데 이 화명동을 중심으로 화명에는 화명생태공원이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약간 이쪽 다대포 쪽으로 가면 삼락공원이 있고요. 양산으로 넘어가면 황산공원이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 공원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라서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식당 같은 데도 가는데 걱정이 되고 또 쌤은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니까 내가 접촉이 되면 여러분들도 좀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또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그래서 친구 2명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공원에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진짜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오후 5시에 음식 사가지고 삼락공원에 가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테이블이랑 이렇게 조명 딱 켜놓고 진짜 이 주변에 반경 1km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그런 어떤 달밤에 그런 시기였어요. 이 친구들이 쌤이랑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본 친구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15살 아닙니까? 15살. 선생님이 지금 38살. 몇 년 친구입니까? 몇 년이고 이거? 몇 년인지도 모르겠다. 15 더하기 8, 23년 친구네, 23년. 벌써 이제 23년이나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이 맨날 이렇게 막 어디 식당이나 이런데 어떤 가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 코로나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 공원에 가가지고 달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자연이 주는 느낌, 어떤 느낌으로 그 시인들에게 다가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 플라타너스가 되겠습니다. 플라타너스.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흐린다.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라는 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 읽어봤는데 시를 읽고 한 번 읽고 느끼는 첫인상을 한번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플라타너스라는 시를 처음 이렇게 맞이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 색깔도 좋고 동물도 좋고 음식도 좋고 추상적이다 라는 이런 단어도 좋고 딱 오글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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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틋하다. 뭐 같이 걸어가고 막 영혼을 불어넣고 하니까 오글거리고 애틋할 수 있겠네. 또 다른 느낌 어떤 것들이 있어요? 푸르다. 또 파란 하늘.
뭔 소린지 모르겠다. 맞아. 사실 선생님 처음 봤을 때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감성적이다. 감상에 젖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학작품을 볼 때 문제에 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제에 보기가 있으면 먼저 보고 오라 그랬죠.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 한번 보세요. 보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기 있죠? 그럼 보기부터 보고 옵시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를 때 구체적으로 뭐가인지 안 와닿을 때 보기가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봅시다.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나시 모두 어떤 공간에서 사물하고 이 교감을 하는 화자의 마음속을 보여주는 시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뭘 보여줍니까? 삶의 여정이자 구도는 어떤 도를 찾는, 어떤 길을 찾는 거거든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인 공간인 길에서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는 시라고 합니다. 플라토너스가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어떤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상을 꿈꾸는 시랍니다. 자,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달밤이 아름다운 모습을 포착하는 아름다운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세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인 공간의 길에서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시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묻습니다.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으면. 이 너는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나무 플라타너스입니다. 플라타너스한테 묻는 거예요. 야, 플라타너스, 너 꿈을 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플라타너스의 반응이 이거예요. 플라타너스의 반응이 어때요?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대요. 즉, 이 파란 하늘에 젖어 있는 것은 꿈에 대한 반응입니다. 꿈에 대한 반응. 일단 나무한테 꿈이 있냐고 물으니까 의인법이 사용된 것이죠. 나무를 어떤 사람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플라타너스는 말은 못하지만 대답을 합니다. 꿈에 대해서 내 머리가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고요. 머리가 파란 하늘, 어떤 바람직한 이상향,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젖어 있다는 것은 플라타너스는 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있다는 거지. 파란 하늘에 머리가 맞닿아 있다. 파란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플라타너스의 꿈과 이상에 젖어 있는 존재인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플라타너스는 머리가 파란 하늘에 젖어 있는, 파란 꿈에 젖어 있는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연입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이 사모가 사랑하다잖아요. 너는 사랑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무거든요. 나무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굳건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너는 사랑을 잘 할 줄 몰라.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 플라타너스. 하지만 플라타너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대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늘이 생기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나무 그늘에 있으면. 햇빛이 쫙 내려질 때 더운 날 그늘에 있으면 어때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라면 내 그늘을 통해서 사람한테 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늘을 준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나무 입장에서는 그늘을 제공하는 거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너를 생각한다. 너를 배려한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를 좀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는 결국 위에서 했던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모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모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너는 잘 표현할 줄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그늘을 주는 어떤 나무? 이게 살아가지고 사랑이 있는 인데, 사랑이 있는 어떤 포용력이 있는 존재라고 플라타너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사실 잘 표현할 줄 모르지만 그늘을 늘려주는 그런 사랑 있는 존재, 꿈에 젖어 있는 존재, 사랑 있는 존재, 플라타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랑은 3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먼 길에 올제는 뭐할 적입니다. 먼 길로부터 올 적에, 홀로 되어 외로울 적에, 여러분도 이런 고독을 느낀 적 있나요? 먼 길에 홀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플라타너스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어줍니다. 힘들고 먼 인생길에 혼자 지쳐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준 플라타너스.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나와 같이 누군가가 걸어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들 수 있습니까?
좋은 감정인데 고마움, 사랑, 그렇지, 사랑도 느낄 수 있고 고마움, 감사함, 은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 감사한 감정, 고마운 감정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고 싶어요.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어떤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다는 얘기죠. 플라타너스에게. 왜? 플라타너스는 나에게 꿈을 보여주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에게 홀로 있는 나에게 뭡니까? 말을 걸어준 고마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고 싶습니다만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불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점은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수골은 우리 길이 닿는 어느 날, 수골은 우리 길이 닿는 어느 날. 아까 그 보기에서 길이 어떤 거라 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인생길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길이 닿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죽음의 날, 그날 플라타너스, 우리가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이제 저 세상으로 돌아가야 될 때 너를 맞아준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냐?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라는, 이 검은 흙을 봐도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가 사명을 다하고 이제 쉼을 다해야 될 때 어디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따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너의 이웃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먼 곳에 가지 말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죠.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이 길에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있자는 겁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 플라타너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곳의 안식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살펴보시면 플라타너스는 나에게 꿈을 보여주고, 플라타너스는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고, 플라타너스는 내가 외로울 때 함께 걸어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영혼을 주고 싶지만 나는 그러지 못해요. 그렇지만 플라타너스야, 우리의 수고로운 힘든 그 인생이 닿는 그날에 어디 멀리 따로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서 이웃이 되고 싶으니까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있는 이 길에 나와 함께 있자, 나의 동반자 플라타너스, 이렇게 얘기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상이 좀 됩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친구 누구였지? 서현이? 어때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이해가 안 되나요? 그래도 어려워요. 시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시를 보고 각 연별로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알겠죠?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어쨌든 이 플라타너스와 함께 하는 어떤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시를 읽었을 때 언제가 생각났냐면 임용고사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되려고 임용고사 공부할 때. 그때 선생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7시 되면 집에서 나갔습니다. 아침 8시에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1차 자습, 1시간 밥 먹고 쉬고, 1시부터 5시까지 2차 자습, 또 1시간 밥 먹고 쉬고, 6시부터 10시까지 3차 자습, 4시간씩 3블록 잡아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친구들하고 같이 밥은 먹었지만 공부하는 자리에는 혼자였어요. 그래서 밤 10시가 돼가지고 도서관을 나오면 가로등이 비치는 어떤 캠퍼스의 길이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면 달을 보고 나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진짜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인생길을 걸을 때 누가 나를 정말로 위로해 줬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친구들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고 또 선생님은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떤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한 친구들을 지금까지 선생님이 만나고 있고요. 선생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부모님도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자기 옆에서 위로를 해준 이 플라타너스와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어하는 시, 이런 식으로 보시면 플라타너스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달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유리창입니다. 유리창에 달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미혹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지만 불려 나간다. 마당으로.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노나. 쪼그리고 앉은 한 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하라. 연연턴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 때 고난 잠인 양 숨소리도 설킨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정지용의 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첫인상 한번 한 단어로 표현해보세요. 이 시를 읽었을 때 든 느낌, 생각, 단어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시인 것 같나요? 한 단어로 해보세요. 한 단어로. 시간은 한가롭다. 좋아요. 한가롭다. 자연이 느껴진다. 좋습니다. 이런 한 단어로 표현하려는 노력부터 시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밤에 산책하는 느낌. 좋아요. 잘했습니다. 쉼이 느껴진다. 좋아요. 그런 단어들 좋습니다. 아직 안 한 친구들 한 단어로 표현해보세요. 뭔가 관찰을 하는 것 같다. 관찰하는 느낌 들 수 있지. 관찰. 또 나머지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혹시 수업을 안 듣고 있나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 보기 한번 다시 볼까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는 있잖아요. 뭔가 정신적인 세계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달이 비친 마당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선뜻. 여러분, 선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키지 않아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꺼이 이런 뜻이죠. 근데 선뜻 뒤에 느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탄법, 감탄법을 찾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영탄법이나 감탄법을 찾는 방법 두 가지. 감탄사가 쓰였거나 아니면 뭐만은 군화로 끝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감탄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가 이런 식으로 감탄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거의 감탄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선뜻, 아주 기쁘게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뜻, 뜨인 눈에, 나도 모르게 뜨여있는 눈에 유리창이 보입니다. 눈에 꽉 차는 유리창, 그 유리창을 통해서 달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다가 창밖으로 유리창을 봤는데 달이 이렇게 있는데 달이 막 나한테 막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미혹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서 저절로 달빛에 이끌려 부르는 이 없는데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갔어요? 마당에 나갔어요. 마당에. 나의 마당, 우리 집 마당에. 근데 한밤에 홀로 보는 마당입니다. 여러분들 뭐 같이 있어도 좋겠지만 혼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홀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조용한 분위기, 어떤 고즈넉한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당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호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호수같이 이렇게 어떤 부드럽고 그리고 꽉 차고 넘치는 느낌. 이 달빛이 차 있는 마당이 마치 호수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그 옆에 흰 돌이 있는데 굉장히 돌의 이마는 어떤 윗부분이겠죠. 반짝반짝하고 아주 예쁘고 고운 느낌이 듭니다. 돌마저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달빛이 비치니까. 그러다가 마당에 있는 풀들과 산에 있는 주변을 바라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연연한 녹음, 아주 완연한 녹음이 느껴져요. 녹음은 풀과 나무가 푸른색으로 가득한 것을 녹음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름일 확률이 높은데요. 녹음이 수묵색이랍니다. 묵은 여러분 먹을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동양화 같은 거. 근데 왜 푸른 나무를 수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푸른 나무를 왜 수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시간적 배경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보세요. 그렇죠. 푸른색이지만 밤이니까, 달밤이니까 약간 어둡게, 약간 푸르면서도 어떤 그 검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밤이니까 연연한 녹음이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 때 고난 잠인 양 숨소리가 설킨대요. 숨소리가 들린대요. 누구의 숨소리일까요? 누구의 숨소리?
화자의 숨소리일까? 이 숨소리는 누구의 숨소리일까? 누구의 숨소리? 요거 녹음. 푸르른 나무와 풀들의 숨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와 풀들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표현은 지금 화자가 듣고 있는 게 뭘까요? 뭐를 듣고 있는 걸까요? 마당에서? 그치, 바람소리입니다. 연연한 녹음이 수묵색으로 짙은데 이제 조용한 달밤이니까 바람이 쉬 부는 게 고운하게 잠자는 것처럼 숨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흰돌, 수묵색, 그 다음에 숨소리, 어떤 시각, 그리고 숨소리, 청각, 굉장히 어떤 뭡니까? 그 감각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립니까? 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금해서 구구구구라고 우느냐. 그리고 옆에 있던 오동나무 꽃의 향기가 못 견디게 아름답습니다. 후각적인 심상까지 느껴지는 거죠. 뭐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이 떠지던 거예요. 밝은 달빛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달빛에 이끌려서 선뜻 마당으로 나갑니다. 마당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근데 이게 달빛이 꽉 차니까 너무 둥긋이 차고 넘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옆에 흰 돌이 있는데 달빛에 비쳐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니까 연연한 녹음이 쫙 깔려있어요. 근데 달밤이니까 마치 그 수묵화처럼 어떤 그 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바람 소리가 샥 들립니다. 잠자고 있는 나무가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비둘기의 구구구구구 소리, 무엇을 궁금해하는 걸까요? 그때 마침 오동나무 향기가 싹 지나가면서 아우 너무 향기로워 라는 그런 시입니다.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생각을 나타나기보다가 달이 비치는 마당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잘 이미지로 형상화한 시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보시다시피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마치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듯하게 느껴주는 겁니다. 정지용 시인은 이렇게 이미지를 잘 활용한 시를 많이 쓴 시인이에요. 정지용 씨의 춘설, 향수, 인동차 이런 작품들이 이미지를 잘 활용한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정지용 시인이 이미지를 활용했는지 한번 같이 감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3문제 있는데 선생님이 시간을 3분 주겠습니다. 3분. 자, 3분 동안 한번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3분 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건데 봅시다. 반복적 호명. 반복적 호명. 호명이라는 게 호자가 부르다거든요. 명은 이름이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호명인데 반복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답니다. 자, 가시를 보면 어때요 여기? 플라타너스 계속 부르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호명한 건 맞아요. 그럼 효과가 어떻습니까?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은답니다. 플라타너스의 중심 대상은 당연히 뭐겠어요? 플라타너스의 중심 대상? 당연히 플라타너스지.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를 계속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플라타너스에 집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가 틀렸는가 볼까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반어가 뭐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한 번만 더 떠들어. 너 수업 시간에 한 번만 더 늦어라. 이런 건 반어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대상의 이중성? 플라타너스의 무슨 이중성이고 또 무슨 반어법이 쓰입니까? X.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 여러분 플라타너스에는 색채어가 활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플라타너스에. 됐어요. 잘 보시면 너의 머리는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와 그 다음에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나옵니다. 요 파란이라든지 검은은 색채어가 맞습니다만 고풍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플라타너스의 어떤 그 포용력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지 예전에 우리 조지훈의 고풍 의상 본 적 있죠? 뭐 저고리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고풍스러운 예스러운 것인 것이 플라타너스에는 고풍스러운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4번 현재형 진술은 현재의 느낌이 드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쓰는 표현인데요. 너의 머리는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그 다음에 그늘을 느린다. 이런 것들이 현재에 있는 모습들이니까 현재형의 진술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역동이 뭔데요? 역동. 여러분 이게 역동적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역동적이에요. 뭐가 역동적인 거예요? 이게 역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너의 머리는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이게 역동적인 거예요. 머리가 파란 하늘에 착 물들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파란 하늘에 젖은 게 역동적이고 막 이렇게 막 물감을 머리에 막 이렇게 묻혀야 이게 역동적인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에 젖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역동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늘을 쫙 느리는 거지. 그늘을 쫙 깔아주는 게 아니고 서서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거라고 보기는 힘든 겁니다. 자, 상승적 이미지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뭔가 올라가는 느낌을 줘야 되고요. 하강적 이미지는 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려오는 이미지를 하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근데 플라타너스의 뭐 하늘을 쳐다보는 것 정도가 있지 뭔가 물체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적 이미지도 없고요. 변화하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볼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홀로 되어서 걸었던 길이고요. 니은은 마당에 내가 혼자 마당을 보고 있다는 건데 이 두 개가 많이 다르잖아요. 플라타너스의 기역은 이 홀로 되어 외로울죄를 참고하면 실제로 내가 혼자가 돼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달이라는 작품의 니은은 조용한 달밤에 홀로 경치를 즐기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외로움과 아름다운 분위기를 얘기한 거라면 답은 몇 번입니까? 혼자 된 적막한 외로운 처지, 그 다음에 화재를 둘러싼 고즈넉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4번이 답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단어가 이건 것 같아요. 관조적 자세. 여러분이 관조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관조가 그냥 바라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게 관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방관이랑 비슷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화자가 관조하지 않습니다. 플라타너스를 계속 부르고요.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를 느끼고요. 그리고 플라타너스와 함께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관조적이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관조적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추가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인데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안 읽습니다. 자,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 길을 같이 걸어가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이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뭐를 보여준다? 사물과 교감. 가와 나는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한다 그랬지. 길에서 같이 걷는 길에서 그 다음에 어떤 마당에서 흰 돌을 보고 사물과 교감하는 거니까 보기의 내용과 시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동그라미. 자, 2번.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의 밀물처럼 밀려오는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 여기 보면 삶의 여정, 그 다음에 조화로운 풍경 나오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3번. 가의 맨 마지막 년에 창이 나오는데 이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그 다음에 나의 유리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다 그랬는데 좀 더 쉬운 것부터 설명하자면 뒤에 거 틀렸어요. 영창은 달이 마당으로 달이 나에게 찾아오는 공간이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달이 내 쪽으로 들어오는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창은 화자와 하늘을 이어준다고 했는데 3을 보세요. 창이라는 것이 매개체로서의 이상세계를 상정한다고 했는데 일단 가에서는 이 매개체가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어주는 거. 그러니까 창 자체가 이상세계일 수가 없습니다. 매개체이니까. 그게 또 오류고요. 창은 하늘과 화자를 잇는 것이 아니라 플라타너스와 교감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 자체도 틀렸고요. 플라타너스와 하늘이 아니라 플라타너스와의 교감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영창은 달이 화자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니까 매개체지 화자의 내면과 외부를 이어주는 거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어서 3번은 적절한 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했죠. 그러니까 반짝이는 거니까 내가 아까 플라타너스와 함께 있어고자 하는 곳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이상세계인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그 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마당의 아름다움. 호수가 어떤 둥긋하고 충만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미적 공간인 마당. 그 다음에 5번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길을 함께 하고자 한다. 구도적인 길을 같이 가고자 한다. 플라타너스와 같이 있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오동꽃이 못 건디게 향그럽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자연에 대한 감흥, 사물에 대한 어떤 충만한 정서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가 나오면 보기와 선택지와 지문을 3개를 잘 연결해서 푸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출석 체크가 따로 없고 요거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과제 제출하시고 늦어도 이번 쉬는 시간까지는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체력도 좀 비축하시면서 한 일주일 보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반 친구들 인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